이번에는 그리기 도구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잘라서 붙여 넣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 아니면 텍스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다면 우리 요 비니티 포토에서는 여러분들 그림 작업, 일러스트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기는 어떤 도구들로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브러쉬 도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분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 보이시나요? 도구 모음에서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막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나 픽셀 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뭔가 페인트 톤 같은 아이콘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눌러주시면 페인트 브러쉬 툴 나오시죠? 여기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우리 붓을 보면은요, 왜 붓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굵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붓의 영역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형의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그냥 화면에 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잘 그려지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원래는 레이어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제가 레이어가 없다는 것을 깜빡하고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러쉬 툴도 당연히 레이어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난 검정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스와치 패널이나 뭐 여기에서 색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그립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요게 브러쉬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 이 브러쉬 도구에서 보면은 지금 굵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뿌옇게 나오거나 아예 뭔가 다른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른쪽에 브러쉬 패널로 갑니다. 자, 오른쪽 위에 브러쉬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아크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브러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 브러쉬 스타일 박스를 여기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에 베이직으로 갑니다. 베이직.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위에서 쭉쭉쭉쭉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 2, 8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브러쉬의 굵기예요. 자, 근데 이 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상단에 보시면 픽셀 단위죠. 그래서 자, 1이라는 거는 1픽셀로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작고 얇겠죠. 자, 우리는 한 16픽셀짜리 브러쉬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6 선택하시고 그리면은 이렇게 저처럼 선명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스와치 패널로 가서요. 원하는 색상 잡고서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다가 이제 요 그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 지우개가 바로 페인트 브러쉬 툴 아래에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요 브러쉬 아래에 있는 아이콘 형태가 이렇게 우리 연필에 달려있는 지우개 모양인데 그 뒤에 뭔가 이렇게 모는 배경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또 다른 백그라운드 이레이즈 브러쉬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를 지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다시 꾹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맨 윗줄에 있는 이레이즈 브러쉬 툴 클릭.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필 뒤에 꼭지에 달린 지우개 모양만 있는 아이콘이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린 거 이렇게 지웁니다.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래서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지워져요. 자, 이 지우개 툴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탭에 가시면은요, 브러쉬 패널. 자, 이렇게 선명하게, 선명하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잘 지워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우고, 그죠? 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내가 초록색 선만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근데 보면 지금 지우개가 너무 두껍죠? 그죠? 그러면 자, 상단에 보시면 위드 값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 브러쉬 패널에서 더 얇은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브러쉬 패널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이렇게 채널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8픽셀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대한 저 검정색이 안 지워지게 그립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서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브러쉬 툴 이용해서요. 이번에는 스와치 탭에서 또 검정색 잡고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굵기 조절은 위에 있는 상단에서 이렇게 화살표 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늘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 조절할 때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브러쉬 굵기 단축키는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대괄호 모양 있죠? 자, 이렇게 생긴 대괄호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대괄호는요. 브러쉬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자, 오른쪽의 대괄호는요. 브러쉬 굵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브러쉬 크기 조절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에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레이즈 툴도 똑같습니다. 이레이즈 브러쉬 툴 클릭하고서 마찬가지로 대괄호 오른쪽 왼쪽 해주면 이렇게 크기 조절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페인트 브러쉬 툴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색상이 너무 진해요. 그러면 이 색상을 좀 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상단에 보시면은요, 오파시티 그래서 투명도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00이라는 거는 투명도가 그죠? 불투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70 정도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어때요? 이 브러쉬에 투명도 값이 적용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자, 투명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수채화 느낌을 낼 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더 얇게, 더 숫자를 줄이시면요. 더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겹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수채화 물감 쓸 때에도 자, 서로
이렇게 겹친 부분은 한 번 더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해지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값. 플로우 값은 우리 투명도와 오파시티 값과 비슷하기는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파시티 값을 100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플로우 값을 한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쭉. 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오파시티 값 조절한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파시티 값만 조절을 한 거는 서로 이 브러쉬 겹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서 진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플로우 값은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더 진해진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이 브러쉬는요. 그냥 우리 펜툴로 그린 선처럼 이렇게 쭉 매끄러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 펜툴로 그리는 선은요. 컴퓨터가 시시각각으로 계산을 하면서 요 매끄러운 선을 만들어주는 선이고요. 우리가 벡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은 우리가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브러쉬는요. 브러쉬는 픽셀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우리 픽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모 한 칸에 픽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떤 이미지를 형상시켜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러쉬는요,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자, 브러쉬는 맨 처음 모양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원형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예전에 CAD 배울 때에 선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무수한 점들이 쭉 이어져서 어떠한 선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자, 그 원리를 사용한 게 바로 브러쉬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러쉬 모양이 원형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모양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양들. 자, 이런 모양들을요. 자, 쭉쭉쭉쭉 무수하게 많이 찍어서 선처럼 보이도록 만든 게 바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자, 플로우 값을 조절했을 때에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이에요. 자, 원형인데 자, 플로우 값은 이렇게 서로 선들이 겹쳐졌을 때 점들이 겹쳐졌을 때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더 진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파시티와 플로우의 차이는 자,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는 서로 브러쉬끼리 겹쳐도 그냥 그 투명도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그려진다 라는 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드니스는요, 경도를 말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브러쉬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하드니스 값을 제가 한 30에서 20으로 조절을 하고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부드러운 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게 하드니스고요. 그래서 경도를 조절하는 게 하드니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테빌라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얘는 뭐냐? 우리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곡선 같은 거 그릴 때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지죠?
자, 근데 스테빌라이저를 체크를 하고서 우리가 곡선을 그리면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뭔가 선이 하나 나오게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릴 수가 부드럽게 그려지게 되죠. 그죠? 요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이런 그리는 거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요 스테빌라이저를 켜고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작업 공간이 너무 지저분해졌죠.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시면 되는데, 자, 이거 언제 다 지우나요? 그죠? 브러쉬를 키운 다음에 지워도 되기는 하지만,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영역을요, 이 넓은 영역을 어차피 다 지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전체를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요 마키 툴을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렉탱귤러 마키 툴 해서 자, 이렇게 전체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럼 선택 영역 안에 지금 내가 그린 이런 그림들이 다 안에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택 영역은 이렇게 뭐 이미지를 잘라내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영역을 선택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우고 싶어요. 어떤 객체를. 그러면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만큼만 지워지게 되는 거죠. 다시 선택해서 딜리트, 선택해서 딜리트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은 내가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때에도 이렇게 선택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잡고서 딜리트. 자, 그 다음에 다시 페인트 툴 클릭. 이번에는 시미트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시미트리 기능 체크 하면은 이런 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시미터리는 말 그대로 대칭 기능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의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사용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반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완전히 거울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미러라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이제 이렇게 거울처럼 똑같이 데칼코메니처럼 찍어서 그린 것과 같이 되죠. 자, 요게 시미터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자, 다양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 하나가 아니고 자, 옆에 있는 숫자를요,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대칭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꽃 같은 것들도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거 할 때에는 미러보다는 자, 요게 낫겠죠. 그냥 미러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자, 요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자, 요게 시미터리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찍어주고 이렇게 뭐 장식적인 요소도 제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요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이용해서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브러쉬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미터리 기능은 꺼주도록 하고요. 자, 요 브러쉬가 물론 이렇게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툭툭 끊기는 느낌도 들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요. 위에 보시면 저 상단에 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옵션 말고 다른 옵션들을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뭘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브러쉬에 이런 옵션들이 나오는 창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즈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 상태 막대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뭐 하드니스나 플로우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스페이싱은요, 브러쉬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점들이 뚱뚱뚱뚱 그죠? 떨어져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난 선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싱 값을 완전히 줄여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선을 그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쉐입은요, 이 원형, 우리가 원래 이 브러쉬는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선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스페이싱 값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 모양이 좀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쉐입 눌러주면, 조정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눌리게 되죠. 다음에 로테이션 해주면 어때요? 아예 이 브러쉬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플로우 값을 또 주고, 다음에 쉐입 값도 주고, 다음 스페이싱 값도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럼 비스듬한 브러쉬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려보면은요, 우리 뭔가 매직 마카 같은 걸로 그리는 것처럼, 자, 이런 브러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옆에 다이나믹 탭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보시면 지터라는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터는 이 경계선 있죠. 브러쉬에. 이 경계선을 흐트려 놓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지터를 조절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브러쉬의 주변부가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불규칙한 이런 브러쉬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옆에 보시면 프레셔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 프레셔는 여러분들 타블렛이라고 하는 펜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프레셔를 랜덤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이제 뭐 플로우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로우 서로 겹치었을 때, 그죠? 중첩이 되는지, 로테이션, 회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경도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형태,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닫은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잉크가 번져나가는 그런 느낌의 브러쉬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든 브러쉬는요. 어디에 딱히 원래 우리가 쓰던 브러쉬가 변형이 된 게 아니라요. 그냥 그때그때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브러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 브러쉬를 저장하고 싶다. 요거 브러쉬를 나중에 또 쓰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duplicate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브러쉬 창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만든 브러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됐죠? 다음에 클로즈 하시면 이제 다른 파일에서도 이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브러쉬 툴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 툴 이용해서요. 이렇게 잡고서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죠? 자, 다시 브러쉬 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우리 다시 기본 브러쉬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브러쉬 굵기 조절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나중에는 이 키보드도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Alt를 누르고 했어요. 자, 컨트롤 Alt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렇게 브러쉬 크기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다가 다시 컨트롤 Alt 눌러서 조절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컨트롤 Alt 해서 클릭 드래그 해서 그리고 훨씬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페인트 브러쉬 툴이 아니라 또 다른 브러쉬 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색상을 찍을 때에도 이렇게 스와치에서 뽑아내거나 그죠? 컬러에서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사용했던 색상들을 또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요 스포이드 컬러 피커 툴을 이용해서 찍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거를 또 단축키 I 해가 눌러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자, 브러쉬 툴을 사용하면서 계속 또 I키 눌렀다가 찍었다가 하는 거 귀찮다? 그러면은 자, 그냥 브러쉬 사용하고 있는 중에 Alt 키를 누르고요. 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돋보기처럼 나와서 색채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컬러 피커 툴이 아닌 오른쪽에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포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색상을 다 카피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찍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할 필요 없이 Alt만 누르고 드래그 해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요 창도 보시면은 브러쉬 할 때에는 사실 요 두 가지 어느 중에 사용을 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그려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펜 툴로 무언가를 그릴 때에는 왼쪽에 있는 애는 아웃라인, 오른쪽에 있는 애는 면 색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계속 마우스로 클릭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X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알아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면 색상을 이 색상으로 주고 싶어요. 그럼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단축키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실 때에도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완전히 바른 일직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에 찍은 부분 있죠. 이 마지막에 찍은 부분에서 여기까지 일직선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만약에 그리다가도요, 내가 일직선 그리겠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일직선 그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다음에 나는 자유로운 직선 그리겠다. 그럼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자, 이렇게 직선 그려주실 수 있겠죠? 자, 다시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이어가 많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레이어는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다음에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 취소 되죠? 자, 이번에는 브러쉬 패널에 있는 브러쉬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베이직
해서 이렇게 자, 베이직한 기본 브러쉬만 사용을 했는데요. 자, 기본 브러쉬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도가 선명한 모서리가 이렇게 선명한 브러쉬, 그리고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진 브러쉬,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부드러운 브러쉬와 마지막은 완전히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이런 조금 더 뿌연 브러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런 뿌연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베이직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브러쉬 스타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생긴 브러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잉크, 그러면 뭔가 잉크 느낌이 나는 이런 브러쉬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펜 느낌이 나는 이런 크레용 느낌 나는 브러쉬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브러쉬들이 있지만 또 다른 모양의 브러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브러쉬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새로운 브러쉬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브러쉬를 다운을 하나 받아놨는데요. 자, 이렇게 브러쉬를 다운받은 다음에 쟤를 R집을 풀어줍니다. 자, R집을 풀어주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저절로 이렇게 어피니티 포토 파일로 연결이 되었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시면은요, 파일을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어피니티 포토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블 클릭 해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요, import brush라고 뜨면서 brush imported successfully라고 뜹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브러쉬가 다운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K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다시 브러쉬 카테고리 눌러보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내가 다운받은 브러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브러쉬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이제 페인트 브러쉬라서 조금 색깔을 바꿔줄까요? 그래서 보면은 브러쉬가 굉장히 크죠? 이럴 때에는 컨트롤 알트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를 흩뿌린 듯한 이런 느낌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아까처럼 R집을 풀고 저 연결 프로그램을 어피니티 포토로 해주시면 이렇게 저 브러쉬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선택 툴 이용해서요. 쭉 클릭 드래그 이렇게 영역 밖으로 드래그를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D 눌러줘서 선택 취소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필 툴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 필 툴은 무엇이냐? 우리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요. 그죠? 다시 베이직 기본 브러쉬로 바꿔줄게요. 자, 기본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밑그림을 먼저 그리죠.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리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색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색상을 바꾼 다음에, 자, 색을 칠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의 브러쉬로 얘를 다 채우려니까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도 아파요. 그래서, 자, 제가 컨트롤 Z 한 다음에, 자, 이 필 툴을 사용할 때에는 일단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모든 안쪽 영역이 전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역을 다 칠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브러쉬로 일단은 이렇게 어느 하나 삐져나가는 부분 없이 이렇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막힌 부분이 없죠? 다 막혀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뚫어놓고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자, 필 툴. 얘는 이런 면을 칠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부어볼게요. 클릭, 클릭. 다음에 클릭 해주면 이렇게 색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 있는 테두리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 이 영역을 다 칠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필 툴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칠할 때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잠시 꺼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그려 있지 않은 공간에다가 내가 색상을 선택해서 클릭해 주면은요. 눈이 조금 아프네요.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한.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배경색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이 형태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그죠? 컨트롤, 알트, 드래그 해서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지우면, 자, 이렇게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지우면 이렇게 내가 칠한 색상이랑 다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또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다시 브러쉬로 얘를 그려도 이런 빈 공간 생기죠. 그럼 또 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칠해주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작업이.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작업하라고 있는 거 아니죠? 자, 레이어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레이어를 이용해서요. 저는 다시 이렇게 휴지통으로 그냥 아예 지워버려도 돼요. 통째로.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밑그림만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자, 브러쉬로 먼저 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런 꽃을 그린다 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의 꽃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바로 칠해버리게 되면은 저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삐져나갔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우개로 지워도 밑그림은 어차피 안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밑그림은 다른 레이어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레이어도 위에 있을 게 아니라 자, 위에 있는 레이어를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가 조금 삐져나가게 색칠을 해도 저 위에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편하게 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필 툴을 이용할 때죠. 자, 이렇게 브러쉬로 칠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다는 꽃잎만 칠할 거예요. 자, 꽃잎은 또
다른 색상으로 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러쉬 스타일도 조금 변경을 해줄까요? 이렇게 플로우 값도 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칠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나요? 그죠?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부어줬더니 어떻게 돼버려요? 전체가 다 칠해버리죠. 왜냐면 밑그림이 없잖아요. 이 레이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밑그림이 있는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밑그림이 있는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자, 아래에 레이어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밑그림이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선택 툴을 이용하는데 자, 선택 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죠. 아니면 요 펜 툴. 그죠? 펜 툴을 이용한 선택. 자, 근데 선택 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플루이드 셀렉트 툴이라는 거예요. 자, 플루이드 셀렉트 툴 클릭. 그 다음에 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은 이 밑그림의 안쪽 영역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칠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우개 툴과 마찬가지로 내가 영역을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루이드 부어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 안에만 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칠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이용할 건데, 자, 플루이드 툴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두 이렇게 막 영역을 그려서 선택을 했다면, 자, 플루이드 툴은 알아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색상 차이를 이용해서요. 보시면 지금 얘는 검정색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민자 영역인 부분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영역을 알아서 얘가 구분시켜서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검은색 부분을 칠하면은요. 자, 이렇게 모든 색상, 내가 선택한 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선택 영역으로 잡아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는 투명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투명한 부분에 끝나는 부분을 모두 이렇게 영역으로 알아서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루이드 툴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같은 레이어에 있으면요.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 다 취소하고 컨트롤 D 하고서 또 나중에 수정할 때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선택을 하고서요.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밑그림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그런 다음에 플루이드 툴로 클릭해주면 레이어도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칠하기도 훨씬 편해지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요. 자, 픽셀 여기 밑그림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요. 자, 플루이드 셀렉트 툴 클릭하고서 자, 안쪽 영역 클릭합니다. 자, 나머지 영역 같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우리 이렇게 선택 여러 개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애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역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이동해서 그죠? 플루이드 필 툴로 입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게 색칠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난 명암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금 키워주신 다음에 자, 그냥 이 선택 영역에다가 이렇게 칠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선택 영역 밖으로 삐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주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어차피 선택 영역 안에서만 작업이 되니까 그죠?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기 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